좌측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현주입니다. 노영희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이현주 의원님. 네. 잘 계세요? 오늘 왜 이렇게 기운이 좀 없으세요? 아, 오늘요? 네. 아니 좀 피곤하네요. 이상하게. 월요일은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글쎄 말이에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리고 날씨가 너무 더워졌어요. 그래요? 네, 약간 지금 더운 날씨에 적응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먼지까지. 네. 저희 기후 위기에 대해서 지금 환경 문제 타일러 씨하고 얘기했는데. 아니 이게 되게 큰 일이에요. 네. 그죠? 네, 심각한 것 같아요. 심각한데 저희가 지혜를 모아서요. 우리는 뭘 할 수 있을지,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할지 계속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 귀국했습니다. 이번 순방에 대해서도 잠깐 이렇게 보고 갈까요? 어찌 보셨습니까, 이현주 의원님? 히로시마가 아니라 후쿠시마. 네. 히로시마에서 후쿠시마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헷갈리네. 네. 발음이. 네. 근데 후쿠시마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도대체 어쨌든 우리의 입장, 우리 국민들의 입장, 그리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좀 더 생각을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히로시마 참배한 것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애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대통령으로서 그게 맞는 태도인가?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특히 일본의 기시다 총리하고 같이 공동으로 참배를 한다? 저는 약간 말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본에 말렸다. 역시 일본은 고단수다.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네. 바이든하고 같이 갔었으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뭔가 이상한. 일본 총리하고 같이 가서 여기 얘기 나온 게 일본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우리가 이용당한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같이 지금 사실 우리는 명백하게 피해자인데 우리를 가해한 가해국하고 같이 그때 그 희생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랑 일본이 같은 이상하죠. 처럼 얘기가 되잖아요. 뭐 네. 이상해. 그러니까 그래서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데 분명히 원폭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원칙적으로 그리고 그런 비극은 없어야 되겠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자주 국방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하필 이 시점에 그리고 일본 총리랑 같이 그건 이제 일부러 그랬겠지, 일본에서. 네, 그래서 일본이 아마 그렇게 프로그램을 짠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첫 번째 저는 히로시마 원폭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다른 원폭하고 달라요. 다른 원폭이나 다른 원자력 문제하고 다르고 그 원폭으로 인해서 일본이 즉각 항복을 했고 그것을 반사적 이익으로 우리가 독립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일본은 항복 이후에 그 어떤 무장에 대한 어떤 해체가 되면서 평화헌법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전범국으로서. 그런데 그때 이제 일본이 즉각 항복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던 히로시마 원폭에 대해서 일본이 생각하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그 원폭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연결하냐 하면 그들이 피해자다. 네. 예, 그렇게 연결을 하고 그래서 평화헌법은 수정되어야 하고 그래서 보통 국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전쟁 가는 국가로 또 간다고요? 네, 이 논리로 가는 거죠. 아니 전쟁을 자기네들이 일으켰어요. 가해자가 갑자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평화로 가야 된다면서 전쟁 가는 국가. 그래서 여기에 이 논리가 굉장히 오묘한데 네. 여기 말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차원에서는 충분히 갈 수 있고 충분히 다 공감하고 다 저도 동의하지만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 특히 개인적으로 이게 한국인 위령비라서 그나마 합리화 되는 듯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가자고 했으면
저는 아마 그거 감사하지만 됐다. 나 혼자 가겠다. 라고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그러면 다 좋아요. 그렇게 인권과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고 그렇게 안전이 중요하고 그런 나라라면 당연히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그들이 전범국으로서 대한민국에 했던 여러 가지 인권 침해 문제, 특히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사죄와 보상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거부하고 있고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분개하고 있는 건 대통령이 양보는 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만약에 같이 사죄하고 보상하고 그러니까 우리 함께 좀 이렇게 화해하자 이러면서 같이 갔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영 이상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그 일본의 어떤 굉장히 부당하고 보상 이 사죄를 전혀 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또 보상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대신 보상하는 이상한 상황들에 대해서 많은 다른 나라들이 사실 지켜보면서 약간 안 됐다는 생각을 할 텐데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할 텐데요. 그런데 이 상황을 희석시키는 거죠. 일본과 한국이 원폭에 대해서 같이 참배를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화해하는 무드가 생기는구나. 그리고 일본이 피해국이구나. 이런 어떤 희석이 되는 외교적으로. 그래서 전 전략적으로 굉장히 좀 어설픈 그리고 좀 영리하지 못한 행동이었다. 무슨 취지인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노영희 변호사님. 전체적으로 이번에 대통령 좀 부지런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은 대통령이 좀 부지런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요? 예, 이번에 9개 국가하고 양자회담을 다 하셨고 네. 그다음에 한미일 또 회담도 짧게 했고 네. 일본하고는 물론 이제 위령비 참배하면서 35분 정도 얘기는 나눴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과실 없이 그러니까 큰 과오 없이 전체적으로는 그동안의 외국 나갔을 때 행동하고 그렇습니다. 비교했을 때 잘하신 네. 것 같아요. 근데 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폭탄 희생자 위령비 참배 관련해서 그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쉽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뭐 한국의 입장을 확실히 전달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실제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일본이 마치 우리들에게 생색을 낼 기회를 준 것처럼 그렇게 사실 지금 상황이 만들어졌고 네. 그런 의미에서 실속은 좀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도 아주 큰 위기가 겉에서 딱 바라보기 있지 않았던 이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번엔 큰 실수 없었다. 네, 부지런했다. 하지만 뭐 그리고 내실은 없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덧붙여서요. 그 원전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 원자력의 이 어떤 유해성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을 하신다면 근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잖아요, 일본이. 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모순된 행위 아닌가요? 그렇죠. 네, 저는 말이 안 되죠. 다른 나라의 어떤 안전하면 그냥 거기서 쓰면 될 거 먹으면 아니에요. 되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후쿠시마의 오염수를 왜 방류를 지금 해야 되냐. 좀 더 일본이 갖고 있으면 안 되나?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돈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계속 보관하는데 돈이 들잖아요. 네. 그리고 장소도 돈 어차피 그것도 기회 비용인 것이고. 예. 근데 사실은 일본에 딱 많아요. 딱 많고 예. 뭐 이것이 어쨌든 다른 나라를 생각을 한다면 또 일본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네. 굳이 지금 바다에 방류하지 않고 더 보관을 해도 충분한데 이걸 네. 돈 때문에 비용 때문에 지금 방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뭐 이렇게 원폭 피해자 가서 참배하면서 굉장히 슬퍼하는데 이 두 가지의 행위가 너무나 모순된 거 아니냐. 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오염수 방류 문제는 저는 일본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사실은 기정사실화된 거 아닌가요? 방류한다는 게. 이번에 G7 정상회담에서도 정상들한테 이걸 또 동의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요. 독일은 아니라 그랬죠. 그래도. 이현주 의원님 네. 이렇게 외교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하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윤 대통령 명품 외교 비난한다 그러면서 이거 구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아니죠. 그 비판 의식이 없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요? 양식이 좀 부족한 거죠. 제가 볼 때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어요. 지금 뭐. 대통령의 순방 얘기는 잠시 후 2부에서 또 자세하게 다뤄봅니다. 정부 측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치권으로 가볼까요? 김남국 의원 코인 얘기는 조금
좀 들어갔네요. 네, 그 확실히 좀 정리가 되는 분위기인데요. 제가 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제 그 여론에서 얘기되었던 막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드러났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라는 게 이제 입장인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미 탈당한 상태에서 민주당에서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국민의힘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사실은 이걸 다뤄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윤리위원회가 어느 정도나 자체 조사권이나 강제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있는지 윤리위원회가 그런 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활동하거나 성과를 네. 보였다 그런 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거기에 갔다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공을 넘긴 상태에서 여야가 조금 더 좀 안심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저는 그거보다도 저는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많이 해가지고 어떤 종류의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금 확인하는 게 하나가 필요할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정말로 불법이라고 한다면은 뭐가 불법인지를 좀 이제 좀 따져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코인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김남국이 코인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러면서 지금 마치 엄청난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분들은 그 전에는 코인 열심히 해야 된다는 쪽으로 사실 그 동안에는 계속 말을 맞춰왔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코인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 뭐 지금 와가지고 문제점을 제기한다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떤 문제점인지를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아직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전부 다 약간 좀 조심스럽게 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현주 의원님. 이건 뭐 어쨌든 자세한 것은 사실은 뭐 조사를 하든 수사를 하든 이렇게 팩트가 밝혀져야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얘기가 지금 안 나오는 상태에서 이 이상의 어떤 얘기를 하기는 어렵죠. 다만 그분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신의 어떤 입지를 갖다가 입장을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 뭐 불출마 선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자기의 어떤 그 개인적인 정치적 입장을 정리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본인이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번에 이렇게 이제 됐으니까 저는 수사를 하려면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지금 시간 끌지 김남국 의원이 입을 닫고 있고요. 그리고 여야에서 지금 사실 확인 단계입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 단계인데 이렇게 시간을 끌면 김남국 의원은 숨을 고르고 이렇게 여러 대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 기본이죠.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는 시간을 끈다. 이 코인 문제로. 그러면 민주당한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또 이걸 가지고 공격하는 국민의힘한테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이거 이렇게 가다가 총선 즈음에서 또 시끄럽게 터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지금 왜 가만히 있지?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아니 그리고 더 지금 중요한 거는 사실은 지금 이 코인을 한 사람이 김남국 의원만은 아닐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여를 비롯해서 야를 비롯해서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코인에 돈 벌었다고 한창 얘기했었죠. 그때 당시에 코인에 눈뜬 사람들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때 전수조사 하자고 하면서부터 이 얘기가 조금씩 점점 잦아들고 있다고 제가 느꼈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민주당 쪽에서도 그렇고요. 국민의힘에서도 그래요. 조용히 져요. 의원들이 말을 안 해요. 네.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아예 우리처럼 코인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은 떠들 수가 있는데 코인에 코점 한 점을 했거나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달라요. 전수조사 꼭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꼭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맞아요. 어쨌든 정치적으로 아니,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코인이라는 게요. 이렇게 정말 깊이 들여다보고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이거 거래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지만 이게 도저히 이렇게 딱 나서서 이렇게 딱 섣불리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제 주변에는 네. 그러니까 좀 약간 사람들이 굼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모르는 분야잖아요. 우리 나이 때는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세대 차이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뭐 어차피 그렇게 막 젊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럼 대부분 어쨌든 50대 이상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번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주식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현역으로 있으면 이제 고위공직에 있으면 주식도 사실은 자기가 직접 막 일일이 하면요. 우리 회사에서도 업무 시간에 막 일일이 하고 있으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문제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펀드나 어디에다 일임해서 맡기는 건 몰라도 본인이 막 직접 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수조사 필요하고요. 이번에 재산신고 다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제도를 정비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뭐 아까 이제 총선 직전에 이런 게 또 튀어나올까 그런 이제 걱정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말이죠. 계속 지금 이런 식의 이슈들, 그러니까 뭐 코인이다, 뭐 그다음에 돈봉투다, 뭐 이런 게 근절돼야 되는 건 맞는데 네. 지금 너무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다른 국민들도 비슷한 거 느끼실 텐데 이건 이거대로 처리를 하되. 뭔가 이렇게 개점 휴업하는 느낌이에요, 국회가. 예. 그래서 처리할 것도 굉장히 많고 사실 외교 문제도 저는 정부가 특히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잘못하는 부분들도 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요. 지금 오늘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인가 기자회견 하면서 중국하고 다시 화해할 것 같은 느낌을 네. 줬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럼 우리는 낙동강오리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이 국회가 말이죠. 나라의 명운이 걸린 문제들. 그다음에 그러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다시 경제적으로 다시 해빙 무드에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피해본 것들, 그다음 우리 산업이 무너져가는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는 지금 정책 보복을 당하고 있는데 예.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민생도 지금 뭐 고령화 때문에 노인들이 제가 오면서 지하철 타고 왔는데 보니까 아니 이 국어를 하시는 분들이 노인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최근에. 지금 산적한 현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회가 처리해야 될 아무것도 게. 안 하고 지금 이런 이슈가 완전히 뒤덮고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되는 것은 만약에 이것이 검찰의 언론 플레이 때문이다 또는 야당 때문이다 누구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것에 대해서 전부 저는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치권에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좀 나서야 됩니다. 5월 수출도 고전하고 있습니다. 뚝 떨어졌어요. 지금 무역 수지 계속 떨어집니다. 중국과의 관계 계속 열리지 않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오늘은 중국 여전히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 얘기는 했는데 지금까지 중국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정치 보복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 공산당이기 때문에 그 공산당의 그 눈만 찡긋하면 이게 우리나 특히 미국 같은 나라하고는 달라요. 우리 축구 선수가 지금 구금돼 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이유래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거 정치적으로 보복당하고 있나? 그리고 중국은 이렇게 꼼수로 한국을 괴롭힐 만한 100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 100만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부당하긴 하지만 네. 우리의 지금 상황에서 냉정하게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경찰청장이 집회의 결사의 자유를 거의 어떻게 하는 방해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불법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집회를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야간 집회도 금지하겠다고 막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거 법률상 이게 괜찮은 겁니까? 아니 저는 원래 2009년도 헌재에서 이게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 결정 난 다음에 야간 시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 해가 뜨고 난 다음에 네.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그래서 뭐 12시부터 6시까지 야간에서 못하게 하겠다, 밤에 못하게 하겠다 이건 괜찮다고 봐요. 문제는 그래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경찰에게 면책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좀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못하게 한다고 하면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예를 들면은 어떠한 사상이 있는 사람이나 어떠한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못하게 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걸 어떤 판단으로?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는 게 명확하지가 않고 저 대학교 이게 때 반헌법적이에요, 진짜로. 대학교 때 명동에 청바지를 사러 갔는데요. 경찰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 청바지 사러 왔는데 아니 얼굴에 대모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맞아, 옛날에 그랬었어 우리 때. 이거 아니,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무슨 전력이 있는 사람은 집회를 못하게 하겠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이거. 이거는 기상천외한 생각이에요. 저 너무 놀랐어요. 위헌적인 발언 아니에요? 위헌적이죠. 위헌적인 발언이 아니라 위헌이에요. 이거는 반헌법적이라는 위헌인데 그런 그 반헌법적 발언을 경찰에 수장이 한다? 네. 야, 이거 헌법을 지켜야 해서 이거요 굉장히 위험한 말. 아니 그러면서 여당은 지금 경찰에게 면책권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반헌법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요 굉장히 심각한 헌법 교란 행위, 헌법 유린 행위가 물대포보다 저는 그 말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그러게요. 완전히 이거는 그 헌법 이연주, 유린 행위예요. 노영희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